안녕하세요. 암과 체계의 오디시 김재섬입니다. 5회에서는 저의 병실 생활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6회인데요? 아,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저의 뇌 손상이 심각합니다. 뇌손상 전에도 그런 거 많이 헷갈리지 않으셨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보세요. 우리의 과거를 왜곡하지 말아주시고요. 뇌손상을 당하면 성격 변화가 있다는데 성격이 그대로시네요. 발끈하시네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저희 로고송 불러볼게요. 네. Fly me to the moon. 그 로고송 어디서 되게 많이 들어본 로고송 같습니다. 네. 네. 착각이에요. 지난해에서 이제 드디어 1인실 문 열고 들어왔고요. 그럼 서서히 이제 기억이 나시는 것들은 어떤 게 기억이 나세요? 저희 옆에 상주 보호자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있었던 그 이상한 모양의 4인실 병동이 아마도 중환자실이었나 보죠? 아닙니다. 거기는 일반 병동이고요. 아, 그래요? 네네.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네. 중환자실 계시다가 4인실로 옮겼고, 그 다음에 1인실로 다시 옮겼어요. 아, 네. 지금 중환자실은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저는 그냥 그 이상하게 생긴 그 4인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네. 제 마음대로겠지만 네. 수술이 막 끝낸 환자들을 어딘가에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그 어딘가를 제대로 정리를 못하니까 모양이 막 들쭉날쭉한 공간을 그냥 급히 만들었고 그것이 내가 있었던 4인실이구나 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네요. 혹시 세성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중환자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중환자실 계시다가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중환자실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2, 3일 있었고 네. 이틀 정도 있고 그 다음에 4인실로 옮겼는데 생각해보니까 중환자실이 좀 모양이 그랬어요. 네. 커다란 공간에 이제 아마 세 사람의 중환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가 생각해보니까 그 베드가 벽으로 네. 벽이랑 평행하게 있지 않고 네, 맞아요. 삐딱했어요. 중환자실이었구나. 아, 중환자실을 기억을 하시는군요. 그러면은 그게 중환자실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베드가 거기 삐딱한 모양이었어요. 네. 근데 정작 이제 보호자인 저는 중환자실을 못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면회 가능한 시간에만 잠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뭐 병실 모양을 잘 신경 쓰지 못했어요. 네. 아무튼 중환자실을 나와서 4인실을 잠깐 거쳤다가 1인실로 네네. 가셨죠. 네. 되게 1인실 병동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그 병동이 좀 재밌었는데 네. 4인실이랑 1인실이 병동이 같은 층에 있잖아요. 그런가요?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 병동이 같은 층에 있는데 걷다가 네. 1인실 구역을 올 때 보안카드를 또 이 바코드를 찍어야 되는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런데 그 4인실은 제가 있었던 4인실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 네, 층은 다르고. 그쵸.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저 이전 에피소드들에서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그 이상한 모양의 4인실은 이 병원에 아마 다른 층에 있었을 거예요. 네, 5층인지 4층인지 그런 5층. 건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다가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는 환자이기 때문에 계속 누워서 이동을 해서 이때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뭔가가 이동한다는 그냥 막연한 느낌만 갖고 있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아마 1인실에 제가 옮겨지게 된 모양이에요. 네. 1인실에 옮기고 나서도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생활을 저는 잠으로 보냈어요. 이때도 그냥 항상 눈 감고 있었고 뭐 자다 일어나면 밥 주고 때 되면 밥 먹고 그래서 그게 병실 생활의 거의 전부였고요. 네. 특히나 수술 후 3일 정도는 제가 좀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이해에는 지장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이 말하는 건 다 이해했거든요. 그들이 하는 말 중에 어려운 말, 제가 모르겠는 상황 그런 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다 흡수했고 이해했고 공감도 됐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는데 제 생각을 말하려고 하면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네. 모르겠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침묵으로 그냥 멀뚱멀뚱 이제 엄마나 장맥주님을 바라보기만 하고 조금 이제 이틀 3일째 되니까 좀 단어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단어로. 그래서 이렇게 지금 팟캐스트를 하는 저의 지금 상태처럼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짤막짤막한 단어들로 의사소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제 세성님 중량이 있던 위치가 좌측 전두엽이었고 중량 크기가 6cm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드러냈죠. 중량을 네. 뇌를 절개하고 두개골을 절개하고 그 중량을 절제했는데 네. 그게 6cm나 됐기 때문에 네. 이 머리에 말하자면 주먹만한 부분이 전두엽에서 사라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인지장애는 안 올 수 없다. 네. 언어장애와 인지장애, 운동장애 이거를 우려를 했고 그게 네. 올 거라고 했고 저희는 세성님이 말씀을 못 하실 때 인지장애와 언어장애가 왔구나. 그리고 이게 영구적일까 아니면 혹시나 회복이 될 수 있을까 네. 그런 걱정을 했었어요. 당시에 근데 언어장애는 있었던 거죠? 그렇죠. 확실하게 있었고요. 네. 다만 그 언어장애가 저의 경우는 그래도 빨리 해결이 된 편이죠. 네. 그러니까 한 3일 정도만 실어증 증상을 겪은 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언어장애를 겪은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때 언어장애는 어떤 식으로 겪으신 건가요? 그때의 느낌은 뭐냐면 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는 드나요? 거기까지는 들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라고 하는데 좀 어떤 느낌이냐면 저의 환자로 입원했던 시간을 생각해보면 어쩌라고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해요. 너 이런 일이 있었고 기억나? 너 이랬지 지금 상태는 어때? 그러면 만사가 피곤해요. 그래서 괜찮아 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네. 괜찮다는 말을 하는 것도 어려워서 그냥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네. 조금 힘이 나면 괜찮아 라고 말하고 또 눈을 감고 또 자요. 왜냐면 저는 이제 환자 베드에 계속 앉아 있거든요. 네. 앉아 있는다는 말은 좀 잘못됐네요. 환자 베드에 노상 누워 있어요. 그래서 약간 앉아 있다시피 누워 있었어요. 왜냐하면 30도 이상 늘 몸을 일으켜야 됐었어요. 네. 그리고 그 환자 베드가 아주 좋아서 리모컨으로 허리 윗부분, 상반신, 하반신 이거를 올리고 내리고를 다 편하게 조절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좀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린 뒤에는 몸을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그런 식으로 편하게 조절하면서 누워 있었죠. 언어장애가 있을 때 말은 못 하셨는데 뭘 읽으라고 하면은 잘 읽었던 건 기억나세요?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그거는 이미 한 3일 지난 다음 아니었을까요? 3일째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저의 회복을 위해서 장맥주님이 몇 권의 책을 가져오셨었죠. 네. 그 중에 소설책도 있고 시집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시집 같은 경우 소설책을 읽는 건 소설책은 이제 너무 좀 길기도 하고 그거는 소리내어 읽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시집을 가져오시면서 우리 번갈아 가면서 시집 읽기 할까?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었죠. 저희가 언어장애가 왔을 때 이 의료진이 얘기한 게 말을 많이 시켜야 된다. 그래야 언어 능력이 회복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뭐 말을 시키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뭘 읽자고 하면 그건 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저희가 책을 읽었습니다. 역시 저는 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무슨 책 읽었는지 기억나세요? 그 책들 중에서 오은 시인님의 시집이 꽤 많았었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텍스티에서 나온 책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추리소설 맞습니다. 같은 것도. 네네. 추리의 민족. 네, 맞아요. 추리소설이랑 저희가 그거 끝까지 못 읽었어요. 맞아요. 앞부분이 되게 재밌었는데. 그 책은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시면서 제가 잠든 시간에 네. 혼자서 조용히 많이 읽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장모님이 좋아하셨고 네, 저희는 앞부분 재밌었는데 이제 읽어야죠. 네. 오은 시인님의 시집은 뭐 읽었는지 기억나세요? 아니요, 기억은 사실 잘 나진 않아요. 근데 오은 시인님인데 그 시인 이름이 오은으로 되어 있지 않은 책도 있었어요. 저희가 시집을 여러 권 갖고 갔었어요. 그럼 제가. 그게 다 오은 시인님 시집은 아니었던 거예요? 네, 시집이 여러 권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오은 시인님의 시집을 저희가 주로 읽었습니다. 왼손은 네. 마음이 아파 네. 읽었는데 이유는 저희가 둘 다 오은 시인님을 좋아하고 또 만난 그렇죠. 적이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시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주는 위로와 또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시집을 골라오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막상 그 시가 막 이렇게 오은 시인님의 시를 읽고 나서 저희의 감상은 매번 시를 읽은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고 다음 시 네. 이렇게 읽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때 인지장애는 그러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어떤 상황 같은 건 다 뚜렷이 인식하고 계셨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인지장애에 대해서 이거는 나중에 장매주님으로부터 들었지만 인지장애, 언어장애, 운동장애가 심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그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 수술 집도의께서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리고 장맥주님이 처음에 엄청 절망하셨던 거죠. 네. 이게 일반 수술이면은 그럴 것까지는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뭐 교통사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고로 팔을 하나 뭐 수술해야 된다. 네. 다리가 어떻게 된다. 이런 거면 그냥 좀 어느 정도 감당할 만한데 네. 이 사람의 성격이 바뀔 수 있다. 네. 이 사람이 지능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다. 네. 그 예전의 똘똘함을 잃어서 대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는 정말 가족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슬픔이잖아요. 원래 또 이제 그 세섭님의 매력이 쫑알쫑알 잔소리 하시는 거잖아요. 잔소리라고요? 쫑알쫑알 많은 지식을 펼치시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인간 AI 김세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제 장맥주님께서 힘들어 하셨고 또 눈물도 흘리셨다고 저희 가족들이 알려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아는 장맥주님은 눈물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눈물이 없어서 인공 눈물 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무슨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저 혼자 펑펑 울지 같이 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근데 도대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 눈물 없는 사람이 눈물을 보였을까? 그래서 다시 또 그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말이 조금 되면서부터 저희가 이 일반 병실 탐험 생활을 했는데 다른 네. 층도 가고 뭐 정원도 둘러보고 뭐 이랬는데 이미 6회에서 소화하기에는 이미 6회가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네요. 언어장애, 인지장애 얘기를 하다가. 아직 그럼 저희 병원 산책도 못하고 그 병원 밥도 못 먹은 거예요? 병원 밥은 드셨어요. 아니요, 그 얘기 안 했잖아요. 네, 꼬박꼬박 드셨는데 얘기를 안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병원 그 얘기는 화장실도 가셨습니다. 그렇죠. 화장실도 자주 갔고 네. 아주 병원 생활을 알뜰히 살뜰히 재밌게 잘 했는데 네, 그 얘기는 그럼 다음 에피소드로 넘겨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다음 에피소드로 넘기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암과 책의 오디세이 김세섬이었어요. 여러분의 좋아요, 댓글, 구독 감사합니다. Stand by me, Stand by me, darling, darling, darling. darling.